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해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과 전자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협약 체결 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참여 제한 조치하게 됩니다. 협약 방법은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범용인증서, 용도제한인증서, 개인범용인증서가 있으며 개인범용인증서는 개인 사업자에 한하여 대표자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과제 수행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과제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업협약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비용 인증의 경우 협약 금액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 규모별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 금액이 결정되며 완료 보고 시 실제 소요 비용 및 인정 비용에 의해 최종 정부 지원금이 결정되며 협약 금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협약 변경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변경 내용 전후 및 변경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증 명칭 및 품목 변경 방법은 수출 예상국가 변경, 바이어와의 협의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이어 요청서, 수출 실적, 수출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변경 시 협약 금액은 변경 전 협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컨설팅 기관 변경 또는 컨설팅 계약을 해지하려면 변경 사유 및 신규 담당 컨설턴트명이 기재된 컨설팅 기관과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협약 당시의 컨설팅 기관과 계약 해지 후 직접 인증 취득 수행 시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양도 양수로 인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 사업자는 변경 사항이 명시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개인 사업자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기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이 발생해 그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과제 수행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시험 또는 인증기관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이나 계약서 일부, 완료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일부, 총 2부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사업협약 체결 후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참여 기업이 사업의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 참여 기업의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경우. 둘, 참여 기업이 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셋, 과제 수행 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넷,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섯,
추진 중인 과제 목표가 다른 사업 용역의 수행으로 사실상 성취되어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6.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인증 획득이 진행 중인 기업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중간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는 시험 인증 착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인증기관의 접수증 또는 계약서와 시험 인증 획득 진행 현황에 따른 증빙 서류로 시험 리포트 등 진행 단계별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간보고 제출 기한 이전에 이미 인증이 완료되어서 완료보고를 작성할 경우 중간보고서를 완료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협약이 해지되며 해지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의 사업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인증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리기관에게 포기 통보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센터에 로그인 후 포기 등록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해 포기 사유를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은 인증 획득을 완료한 경우 인증 획득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센터에 로그인 후 사업 참여 현황에서 완료보고 메뉴를 선택해 온라인 등록 후 첨부 서류들을 관리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정산 및 지급은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완료보고 시 완료보고서, 성과보고서와 함께 증빙 자료로서 첫째, 인증서 사본, 둘째, 시험 성적서, 셋째, 심사보고서 등이 있으며 각 첨부 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과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과제 수행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합니다. 인증 획득에 필요한 필수 비용은 참여기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각각의 비용에 대한 출금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및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거래 참고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각 항목별 상세 견적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비용 이외에 공증비, 사후 심사비, 번역비, 검교정비, 통역비, 규격 구매비, 샘플 제작비, 교육비 등은 인정이 불가하며 부가세 및 세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의 인증을 협약한 경우 과제 수행이 모두 완료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우선 완료된 인증에 대해 부분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한도 기준 및 매출 규모 구분에 따라 50% 또는 70% 비율을 적용해 소요 비용을 산정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정된 금액과 품목별 협약 금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사업협약 금액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참여기업이 완료보고를 마치면 사업협약 체결 당시 협약 금액에 따라 기지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시험비, 인증비의 합이 3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고비용 인증의 경우 인증 획득 후 완료보고 제출 시 실제 소요 비용이 3천만 원 미만일 때 인증 분야별 개별 한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관리기관은 인증서 사실 확인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기업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허위보고나 관련 문서의 위변조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을 경우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환수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정부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협약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 또는 실패한 경우 해약 승인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참여 제한 조치하고 지급된 정부지원금이 있는 경우 환수합니다. 다음은 사업 참여 제한 기준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 또는 실패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목적에 사용한 경우와 인증서, 관련 문서의 위 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24개월간 제한을 받습니다. 컨설팅기관,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과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고 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은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감사 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마지막으로 정부지원금 환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영구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세계 청렴국가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말이 있죠.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고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가 예산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급된 재난지원금부터 청년수당, 출산장려금, 국가장학금, 또 기초생활보조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는 주제로 다국적 게스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각 나라마다 이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지급을 했나요? 네, 미국에서는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 10명 이하 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들었어요. 네, 독일도 프랑스랑 똑같은데 이번에 좀 특히 그게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독일은 이런 업무 항상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이번에 좀 빨리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세 분도 혹시 받으셨나요? No. 한국에 못 받고 있어요. 외국인이라서.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예. 지금 부자 아니지만 받았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공공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공재정 지급금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공공재정 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으로 이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 눈먼 돈이라는 말이 바로 이 공공재정에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왜요? 네, 왜냐하면 받아야 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좀 이익을 위해서 부정 청구를 하는 사람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거 불법 아니야? 불법이죠. 네. 그게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러니까요. 그건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꼭 감옥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처벌 엄청 심하게 주거나. 사람들 진짜.
네, 정말 당연한 답답하네요, 진짜. 진짜. 사람들 진짜 네 당연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게. 하지만 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금까지 부정으로 청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이 되면서 부정 청구를 방지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다시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회소식이네요. 그렇죠. 이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8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 법률 1,400여 개를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이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근거가 있는 913개 법률 중에 환수 근거가 있는 법률이 138개로 약 15.1%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돈 부정 청구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부정 청구를 하고 있냐면 보건복지, 그리고 고용노동, 연구개발, 문화체육, 교통,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정 수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와서 그런 사람한테 처벌 진짜 세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이게 문제인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적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강한 처벌을 했어야 하는데 경미한 제재로 그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공재정환수법이 이제 제정이 된 겁니다. 그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네, 일단 부정이익이 적발이 됐을 때 바로 환수 조치를 진행을 하고요. 부정수급자의 청구 방식에 따라서 최대 5배가 되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특히 고액 부정 청구 행위자의 경우에는 명단을 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False Claims Act이라고 해요. 아니면 링컨법이라고 부릅니다. 링컨? 대통령 링컨? 예, 에이브라함 링컨법. 왜냐하면 옛날에 그 전쟁 때, 남북 전쟁 때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링컨법이라고. 이 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청구하여 이득을 얻으면 그 3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3배를 어차피 다시 이제 뱉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정 청구를 할 생각을 못 하겠네요. 네. 재밌는 거는 보통은 정부에서는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제보자가 연방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해요. 그러면 제보자는 손해배상액의 15%에서 30%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국고로 환수한 금액이 30억 달러인데 제보자가 직접 소송을 해서 환수한 금액이 21억 달러, 즉 70%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비싸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사이클링 선수 랜스 암스트롱 있었잖아요. 그 약물 복용 사건이었는데 그분이 르투르 드 프랑스 거기에 프랑스에서 우승을 7회 정도를 했었었는데 그 약물 복용인 게 밝혀져서 그 우승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했다고 뉴스에서 봤었는데 들어봤어요. 예, 이거 미국의 USPS잖아요. 그 USPS에서 암스트롱 사이클링 팀에게 모두 3천만 달러 넘게 3천만 달러? 후원했어요. 네. 근데 도핑 때문에 손실이 커서 소송이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어떻게 밝혀진 거죠? 그 처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플로이드 랜디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팀메이트였어요. 결국에 같은 팀 내에 있던 사람의 어떤 내부 고발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런 부정 청구에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있나요? 네, 프랑스에서는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4만 5천 유로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을 가능해요. 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사회보장법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고요. 네, 독일은요? 독일의 경우에는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걸 제도화한 게 2004년 GMG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인데요.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의료 분야에서처럼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가 2016년 사회법전에 관련 조항 신설됐대요.
특히 프랑스, 독일 이외에 영국의 경우에는 고용연금부에서 국가복지부정신고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익명으로 하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 각 나라별로 부정수급을 막는 법들이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좀 한 발 늦게 이 공공재정 환수법이 생겨난 것 같지만 또 이제 법이 제정됐으니까 부정수급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정청구와 관련된 익명의 제보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부 교사입니다. 최근에 유치원 원장님이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는 반을 만들어서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녀를 운영하지 않는 반의 방과 후 과정반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서 방과 후 과정비를 부정수급했는데요. 이거 신고해도 저한테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네, 첫 번째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무조건 불법인데. 그러니까 불법인데도 그 사람이 직장이다 보니까 거기 신고를 하면은 자기 일자리를 약간 좀 해고될까 봐 그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걱정이 되겠죠. 근데 신고한 사람의 보호가 되나요? 사실 뭐 누구든지 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거나 보도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신고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수입이 이제 회복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또 감사원, 경찰과 검찰 같은 수사기관, 또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 국가의 재산이 좀 부정하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지역 체육회 회장님이 체육대회를 앞두고 개최에 필요한 스포츠용품과 장비를 구입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역을 보니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거래 업체들과 공모해서 단가를 부풀리고 부풀려진 금액으로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더라고요. 신고하고 싶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의리 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닌가 고민입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어떠세요? 전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조금을 정당하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지내고 있는 사이인데 뭔가 고민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니까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행동하면 후회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서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 문제는 OX 문제인데요. 거짓이나 허위로 청구 자격을 조작해서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면 제재 부과금의 3배를 부과해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나도 O. 자, X. 저는 O, O. X? 네. 진짜? 네. 자, 정답은 X입니다. 사실 몰랐습니다. 네. X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허위 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제재 부과금이 5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과다 청구의 경우는 3배고 목적 외 사용을 할 때는 또 2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게 나오면 부정수급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대학생이 성적표를 위조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면 과다 청구에 해당한다. 자, OX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세 분이 모두 다 X라고 네.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그 성적을 바꾸는 게 그거는 잘못한 거지.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X입니다. 네, 실제로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은 과다 청구가 아니라 허위 청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솔직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엄청 손해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꼭 잡아받았으면 좋겠죠. 저도 다면랑 공감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얘기 들면. 맞습니다. 정정당당한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이것으로 세계 청렴국가 마지막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세계 청렴국가들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 나눈 시간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제가 아는 거 많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거,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법도 배워서 아주 좋았습니다. 좀 신기했어요. 어느 면에서는 되게 비슷했다가 다른 면에서 엄청 다르게 뭐 법으로 돼 있는 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차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웠고 특히 단어를 많이 배웠어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 처음 듣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재밌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해서 뭐 법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점 어떤지 그런 걸 많이 배워서 재밌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생각한 바가 많았는데요.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의 가치를 좀 인식하고 잘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성과 함께하는 세계의 청렴국가 나라 또는 눈먼 돈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참여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을 통해 세계 속의 초일류 기업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